안녕하세요. 저 이제 32살 유재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따로 PPT를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조금 편하게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꿈톡에 온 지 이제 처음에 저도 이런 고민을 안고 와서 이제 이런 강연을 듣고 한 2년 정도 더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와서 이제 듣기만 하다가 또 어떻게 이게 제가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 앞에 섰는데,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일단은 저도 이제 책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올라왔는데요. 이제 책임하면 뭔가 되게 의무에 좀 무겁고 좀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. 제가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. 작년 이제 나름 업무적으로도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,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저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. 아주 그때 당시 좋아했던 사람과 이제 미래를 약속을 준비한 상황이었어요. 작년 딱 이맘때쯤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랑 좀 유대관계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뭐 그런 분들 사실 많으실 거예요. 약간 저희 아버님이 좀 권위적이시고, 그리고 조금 자식들한테 좀 함부로 하셨던 것 같아요. 저한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, 그런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게 부모랑 이런 지내오다가 이제 저희가 20살 때부터는 거의 집안에 없었거든요. 이제 다 나가서 살고 좀 그런 게 불편함 때문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됐었죠.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이제 제가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그 친구 때문에, 제가 아니라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의 불편함 그런 걸 조금 완화시키려고 부모와의 관계를 좀 개선시키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막상 그런 식으로 당하게 되니까 또 별거 아니더라고요. 되게 혼자서 이렇게 막 꽁꽁 싸매고 있었을 땐 되게 어려웠었거든요.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을 시킨다든지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든지 그런 게 되게 많이 어려웠었는데, 그 친구로 인해서 하여금 조금 다가가기가 좀 쉬웠고 가까워지고 있던 와중에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터졌습니다. 아버님이 저한테 큰 실수를 하셨어요. 네, 뭐 거짓말을 하시고 금전적인 피해는 아니었는데 저와의 이제 결혼을 준비하던 그 사람과의 신뢰를 깨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. 워낙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고민이 많았었던 상황에서 그거를 딱 눈앞에서 봐버렸는데, 어떻게 보면은 저의 책임이 컸죠. 살짝 분명히 그럴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좀 외면했던 것 같아요. 이거를 막상 내가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전말을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이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? 좀 덮어뒀죠. 외면하고. 근데 결국은 터질 건 터지더라고요. 그렇게 터지고 나서 되게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한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. 결혼 준비가 다 맞춰진 상황에서 정리도 막 그냥 후다다닥 그냥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버렸죠. 부모와의 관계도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좀, 지금은 이제 따로 연을 끊게 되었어요. 상당히 이야기만 보면 그 TV에서 막 그런 자극적인 방송들 많이 하잖아요. 와, 이거를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구나.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뭐 정신 못 차렸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힘들고 되게 나 스스로를 책망하고 부모님을 책망하고 그래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던 와중에 뭐 주변에서 사실 많이 저한테 위안을 주셨던 것 같아요. 친구들, 회사 직장 동료들,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수장님, 주원님도 그렇고 참 여기저기서 그렇게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는 제가 워낙 혼자 떠안으려고 했던 그런 성격이 되게 컸었어요.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고 다 내가 떠안고,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. 자녀로서의 의무, 여기 다 어떻게 보면은 자녀로서, 그리고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다 부모로서, 학생으로서, 직장인으로서 다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다 책임감을 많이 안고 살아가야 되거든요. 그 안에서 분명히 조금은 내려놔도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. 저도 그랬었고요.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,
그런 게 없더라도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물론 내려놓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었지만 막상 그렇게 본의 아니게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을 때 내려놔 보니까 또 별거 없어요. 진짜 별거 없어요. 그렇게 내려놓기 전에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걸 내려놓고 제가 좀 가벼워지니까 그 무게로서 이제 힘들었던 부분을 내려놓고 제가 가벼워지니까 제 스스로 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엄청 많았어요.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자아 성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 한계점 다 생각만으로는 다 이렇게 가고 싶어요. 나도 이만큼 다 떠안고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런데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다 본인의 사람마다 떠안고 살아갈 수 있는 무게가 다 다르잖아요. 조금 저의 무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 저를 돌아볼 수 있고 아 나는 이 정도 선에서만 안고 살아야 되겠구나. 그 정도 선을 알 수 있던 계기가 될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실패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냥 결과만 보면 실패인데 실패한 사람 그때 당시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.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실패를 해봤던 사람 약간 그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내려놓고 막 열심히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멀어지다 보면 눈에 안 보여요. 보이지 않아요. 후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어요. 저도 후회라는 감정이 아예 없진 않아요. 근데 후회를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결혼을 했었어도 후회하지 않았을까.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긴 했었지만 뭐 결혼을 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녀도 사실 아주 착하고 다들 이쁜 아이지만 뭐 좀 커서 저희 부모님도 후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후회라는 감정은 사실 어떤 선택을 하든 따라올 수 있어요. 왜냐면 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안 했을까.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로또를 샀는데 3등이 됐어요. 딱 한 번호 돈은 얼마 안 되더라. 한 120만 원 세금대가 그 정도인데 딱 한 번호 차이로 3등이 된 거죠. 아 그 하나가 그 한 번 하나 이렇게 후회를 또 한 2개 차이가 그랬을 거예요. 뭐 30몇 번이면 뭐 플러스 2번 정도? 그 정도 했었는데 아 인생 뭐 사실 어떤 선택을 하다 후회는 따라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고 경험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은 조금 더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내성들이 많이 생기고 뭐 아주 큰 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힘들 수 있죠. 넘어질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어쨌든 계속 앉아있지는 않잖아요. 다들 언젠가 상처가 났고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 경험해보는 것처럼 뭐 본인들의 위치에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뭐 그게 당장 힘든 게 막 이만큼 힘든 건 아니잖아요. 그걸 사실 안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건데 힘드시면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막상 내려놓으셔도 본인을 위해서 조금 더 사셔도 나쁘지 않아요. 저는 제가 행복해야 제 주변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내 주변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책임감을 안고 살아가는 거는 글쎄요 살아본 저의 인생에서 경험으로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. 요즘은 사실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어지고 좀 저를 위해서 약간 욜로족처럼 진짜 열심히 놀았어요. 아주 열심히 놀다 보니까 이제 좀 다시 열심히 이제 뛰어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도 조금만 더 놀고 싶은 마음에 아직 놀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제가 행복해지면은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행복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슬프면 주변 사람도 슬프잖아요. 그런 거니까 다들 참 많이 본인들의 위치에서 많이 고생하셨고 애쓰신 것 같아요. 조금 힘드시면 좀 내려놓으시고 본인을 위해서 좀 더 사셔도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